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인공지능과 교육, 챗GPT 부정행위 감지 도구의 실체와 카말라 해리스와 월가 숨겨진 관계의 실체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인공지능과 교육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오펀AI가 챗 GPT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감지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기술이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챗GPT는 AI 기반의 텍스트 생성 모델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글을 작성해줍니다. 그런데 오펀AI는 이 AI가 작성한 글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99.9%의 정확도로 인공지능이 작성한 텍스트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펀AI는 이 기술을 아직 출시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왜 오펀AI는 이 강력한 도구를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 기술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펀AI는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펀AI는 사용자들의 반응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챗GPT 사용자의 약 30%가 부정행위 감지 기술이 도입되면 챗GPT를 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오펀AI가 사용자를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럼 교육계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많은 교사들은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사의 59%가 일부 학생들이 AI를 사용해 과제를 수행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AI 부정행위를 감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연구를 도와주거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AI의 유용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펀AI 내부에서도 이 기술의 출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기술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반응과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오펀AI는 텍스트 워터마킹 외에도 이미지 생성 도구인 DLL3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AI 감지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특히 이번 기술의 출시 여부와 그 시점은 AI 기술의 투명성과 관련된 법률 및 여론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실제로 필요할까요? 두 번째 소식은 정치와 경제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바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월가의 관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금융계의 주요 인물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관계가 그녀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은행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월가의 핵심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는 다소 놀라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가 월가의 적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가 월가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맨해튼과 햄튼에서 열린 모임과 줌 회의를 통해 월가의 지지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월가의 주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레이 맥과이어입니다. 그는 라자드러자드의 사장이며 월가에서 가장 높은 직위의 흑인 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과이어는 2018년에 카말라 해리스를 뉴욕의 거물들에게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해리스의 첫 대선 캠페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현재도 해리스와 깊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 와이스, 리프킨트, 워튼 앤드 게리슨의 회장인 브래드 카프를 소개합니다. 그는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검사로 일할 때부터 그녀를 알게 되었고 이후 해리스와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카프는 해리스를 위한 변호사 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해리스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존 헤네시입니다. 그는 컨설팅 회사 시스트리트 애드바이저리 그룹의 창립자이자 CEO로 해리스를 위한 월가 모금 행사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해리스의 첫 대선 캠페인에서 국가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지금도 해리스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에버누 캐퍼털 그룹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라슬리입니다. 그는 민주당의 큰 후원자로 알려져 있으며 오바마와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라슬리는 해리스의 첫 대선 캠페인에서도 주요한 기부자로 활동했으며 이번에도 그녀를 위해 기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월가의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대통령이 될 경우 월가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월가는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금융계와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리스 부통령과 월가의 이러한 관계가 그녀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